반갑습니다. 큰특고 학원입니다. 자, 오늘은 문법 요소 두 번째 시간 표현을 할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높임 표현을 했죠, 그죠? 자, 문법 요소를 하면서 높임 표현이든 시간 표현이든 우리는 너무 잘 쓰고 있거든요, 평소에. 그래서 뭐 주체냐, 객체냐, 상대냐 뭐 이런 구분을 조금 못할 뿐이지. 학생들이 집에 있다를 높여봐라고 했을 때 집에 계신다, 잔다 높여봐, 주무신다 이런 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먹었다, 먹는다, 먹겠다 중에서 뭐가 과거형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먹었다가 과거형이에요 라고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할 내용은 시간 표현을 당연히 조금 알고 있겠지만 정리를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과거, 현재, 미래가 되는 거고 과거, 현재, 미래를 어떤 식으로 드러낼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걸 알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지난 시간에 또 높임 표현을 조금은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수어의 정도는 내가 그래도 알고 있으면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은 특수어를 알고 있습니다. 아까 내가 얘기했던 자다의 높임 특수어가 뭐다? 주무시다. 있다의 특수어가 뭐다? 계시다라는 걸 알 건데 내가 한 4개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아요. 주체의 특수어의 4개, 객체의 특수어의 4개가 있는데 그걸 좀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자, 일단 내가 그냥을 써놓을게요. 그냥 뭐 평범한 단어, 예를 들면 뭐 있다 이렇게, 있다, 자다, 주다, 데리고 가다, 뭐 데리다, 그 다음에 묻다, 그 다음에 먹다, 먹다는 2개입니다. 높임 표현이. 그 다음에 보다. 이렇게 총 8개죠. 그죠? 먹다 2개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덟, 이렇게 8개가 있는데 이 8개의 특수어의가 뭔지 한번 잠시 멈추고 써보고, 그리고 이 8개의 특수어의를 주체의 4개, 객체의 4개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역시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걸 알고 있어 오히려 헷갈리지 않을 수 있거든요. 문제 풀 때 요거 기본이에요. 주체 높임 특수어의, 객체 높임 특수어의 따로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죠? 자, 이거의 높임 표현이 뭔지 써보고, 그리고 그 특수어가 주체 건지 객체 건지 써봐라 라는 게 중심인데, 조금의 힌트를 주면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기준은요, 기준은 객체입니다. 객체가 되냐 안 되냐 가지고 정해보는 게 좋아요. 객체가 되려면 뭐가 돼야 돼? 누구를, 아버지로 할게요. 아버지를 혹은 아버지께 와 어울리면 객체고요. 아버지를, 아버지께 이 둘 중에 하나도 어울리지 않네, 좀 어색하네 라고 느껴지면 주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8개의 특수어 일단 생각해. 그리고 그 특수어가 주체가 주체인지 객체인지를 딱 한번 써보세요. 멈춰서. 근데 기준은 뭐다? 객체다. 자, 멈춰서 써봤습니까? 하나씩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특수어를 일단 먼저 얘기를 하면, 일단은 집에 계시다가 되겠고 주무시다가 되겠죠. 다 쓰고 합시다. 주다는 들이다, 주시다 이런 거 아니야. 그건 특수어가 아니죠, 그죠? 들이다, 그다음 모시다, 그 다음에 여쭈다, 그 다음에 이건 2가지죠, 그죠? 잡수시다와 드시다. 근데 드시다는 좀 독특하게 들다에다가 또 시를 붙였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것도 얘기해 줬었는데, 그다음 보다는 뵙다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8개를 일단 써놓고 뭐를 기준으로 봐라? 객체를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주체가 아니라 객체가 되냐 안 되냐로 객체네, 아니면 주체겠네라고 들어가야 됩니다. 왜? 주어는 모든 문장에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버지께서로는 검증이 안 돼. 이 객체 높임 특수어를 쓰려고 해도 예를 들면 하나를 일단 가면 들이다를 아버지께서 들이다가 돼요. 왜 돼? 들이다는 객체 높임 특수어이거든요. 근데 아버지께서 들이다가 되지. 누구한테? 아버지께서 할머니께 용돈을 드리셨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검증이 안 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객체로 해봐라. 그럼 객체에 들어가는 게 아버지를 모시다, 아버지를 뵙다, 아버지께 드리다, 아버지께 여쭙다. 요 4개가 객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주체입니다. 아버지께서 집에 계신다, 아버지께서 주무신다, 아버지께서 점심을 잡수신다, 아버지께서 저녁밥을 드신다, 이런 식으로 요 4가지가 주체고 요 4가지가 객체다 정도 정리되죠, 그죠? 자, 그리고 상대 높임 표현을 잠시 또 역시 복습을 하면, 자, 주체 객체 됐습니다. 상대 높임 표현은 뭐가 또 중요했냐면 격식이냐 비격식이냐를 잘 비교를 했었어야 됩니다. 자, 격식이냐 비격식이냐, 이거의 기준은 비격식으로 봅니다. 저는 비격식이냐, 비격식이 아니면 격식이겠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비격식을 어떻게 본다? 한 글자, 요 가지고 본다라고 했습니다. 요가 붙어 있으면 그냥 바로 해우체예요. 요를 붙일 수 있으면 해체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격식이라고 해서 존댓말이 아니야. 비격식이라고 해서 반대말이 아니야. 그죠? 비격식에도 존댓말과 반말이 있고요. 격식에도 존댓말과 반말이 있다. 그거 실수하지 말고. 자, 그럼 잠시 어떻게 들어간다? 몇 개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야, 밥 먹어라. 영화 저 지금 영화 봐요. 나 지금 영화 본다. 저 지금 영화 뭐 할까? 영화를 나 지금 공부해. 뭐 딱 네 개만. 한 개만 더. 그다음에 우리 학교 가자라고 딱 했을 때 5개를 내가 넣었어요. 자, 먹어라, 봐요, 본다, 공부해, 학교 가자. 한 번 더. 밥을 먹습니다까지 하자. 먹습니다. 요 정도까지 좀 해봅시다. 먹어라, 영화 봐요, 영화 본다, 공부해, 나 지금 공부해, 학교 가자, 밥을 먹습니다. 근데 뭘 먼저 해본다? 격식이냐 비격식이냐를 먼저 해보는 거야. 근데 그 기준은 뭘로 잡는다? 격식이 아니라 비격식으로 잡는 거예요. 비격식이면 오케이, 비격식이 아니면 격식이겠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비격식보다 요거 가지고 합니다. 자, 요가 붙어 있는 거 너무 쉽게 봐요. 요거 비격식 높임이지. 그죠? 요거 비격식 높임이야. 높임. 그럼 요 또 붙어 있는 게 없죠. 그럼 비격식 낮춤이 있겠지. 이거 높임이에요. 존댓말이야. 비격식 존댓말 해어체. 그럼 요를 붙일 수 있는 거 찾아. 먹어라요. 안 되지? 그럼 일단 격식이야. 근데 반말이지. 본다요. 안 되지? 그럼 격식인데 본다 반말이죠. 공부해요. 되네. 비격식 반말이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학교 가자요. 안 되죠. 그럼 격식인데 반말이다. 밥을 먹습니다요. 안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격식 존댓말이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좀 너무 빨랐습니까? 근데 요 가지고 해보라는 거였어. 요가 붙어 있거나 붙일 수 있으면 비격식이고 나머지는 존댓말인지 반말인지는 알잖아요. 그죠? 그거 가지고 반말 존댓말 들어가면 되는 거다. 여기까지가 높임 표현 복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시간 표현으로 오늘의 진도를 한번 나가보도록 합시다. 과거, 현재, 미래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입니다. 전체 족수 29쪽입니다. 자, 일단 시간 표현에서는 시제라는 게 있어요. 시제라는 건 뭐냐? 발화시를 기준으로 일단 절대 시제의 입장인데 발화시를 기준으로 얘기를 해야 돼. 기준은 발화시야. 자, 교과서 같은 데 보면 항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화시 딱 돼 가지고 사건시가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느냐에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요건 시간의 흐름 순서겠죠, 그죠? 그래서 발화시 기준 과거, 현재, 미래겠지 당연히, 그지? 말하는 것보다 나중에 발화시면, 말하는 것보다 더 이전이 사건시면은, 그지? 말하는 것보다 더 이전이면은 과거고, 말하는 것보다 나중에는 미래겠지 당연히. 자, 그거를 기준은 발화시로 잡는다. 자, 그럼 이 사건이 일어난 시간을 사건시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발화시는 어떤 시간? 말을 한 시간이지 뭐. 말을 한 시간 이렇게 떡 써놓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발화시와 사건시 말을 이용해서 요 말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뭐가 과거, 뭐가 미래인지 한번 가보면은 발화시가 사건시보다 자 과거입니다. 근데 이거 헷갈리면 안 돼. 발화시를 주어로 넣었잖아. 그림을 보세요. 발화시를 주어로 놓고 사건시가 어디 있어야 돼 너희? 1번에 있어야 과거잖아. 근데 발화시가 주어야. 발화시가 사건시보다 자 과거니까 이전 아니야? 발화시니까 당연히 더 이전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과거가 발화시를 주어로 넣으면 자 여기잖아. 발화시가 사건시보다 어디 있어야 돼? 나중에 있어야 되잖아. 그지? 발화시가 사건시보다 나중인 시제가 과거야. 선생님 나중인데 왜 과거예요? 주어가 발화시라서. 알겠지? 그래서 미래도 똑같이 발화시가 사건시보다 이전인 시제가 미래예요. 신기하죠? 선생님 이전인데 왜 미래예요라고 할 수 있지만 자, 이 그림을 보라고요. 발화시가 사건시보다 이전에 있잖아. 그치? 사건시 여기 있는 게 미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발화시가 이전인 시제가 미래다. 근데 이렇게만 알아도 안 되고요. 어떻게 알냐면 사건시를 또 주어로 한번 넣어봐야 돼. 같은 사건시가 주어면 사실 좀 쉽죠.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언제면 과거야.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이전이면 과거겠지. 그죠? 이거 사건시를 주어라 하면 그래서 사실 더 쉽죠. 사건시가 이전에 일어났으면 과거. 사건시가 그럼 나중에 일어났으면 미래겠지. 그지? 같은 말인 거야. 근데 지금 주어를 발화시를 주어로 했을 때도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 이런 거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써봤고 그리고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앞서다라는 말이 나와요. 앞서다 가끔. 바라시가 사건 시보다 앞서는 시제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앞선다가 이전이야 이후야. 언젠지 압니까? 이전이다 나중이다. 언제다? 우리가 그걸 생각해 봐야 돼. 오늘 친구랑 2시에 영화를 보기로 했는데 야 그거보다 앞에 거 없어?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죠? 2시에 영화를 보기로 했는데 그거보다 앞에 거 보자라고 얘기하면 2시에 보기로 했을 때 앞에 거는 12시 영화겠어? 4시 영화겠어? 그렇지. 앞에 거를 보자고 하면 2시에서 앞에 거다 12시 영화를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서다라는 건 더 이전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그렇게 생각해. 우리 그 영화 앞 시간이라고 했을 때 이전 시간이라는 거. 앞서다는 이전을 의미하는 거다. 요거 가끔 애들이 헷갈려 할 때가 있어서 얘기를 해줍니다. 물리적인 걸 생각하면 안 돼. 나보다 앞? 나보다 나중인가? 아니야. 시간적으로 앞서다라는 말은 더 이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줘야 돼. 자, 그래서 시제를 실현하는 방법에는 이렇게 선어말 어미, 그 다음에 관형사형 어미, 그 다음에 부사어 요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는 어미라는 말을 알아줘야 됩니다. 그죠? 어미 뭐랑 세트? 어간 어미. 먹다, 먹고, 먹어서 이런 식으로 어간 뒤에 붙는 애들을 어미라고 하는데 가운데 낑기는 애가 어말어미보다 앞에 있는 선어말어미라는 거고 그럼 관형사형어미 이거 사실 지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문장의 짜임을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야. 관형사형어미라고 해서 은느늘던이라는 게 있죠. 그죠? 은느늘던을 활용한 시간 표현이 있죠. 그거를 밑에서 얘기를 할 거다. 근데 이 표를 한번 다 채워볼 건데 여러분들은 항상 다 압니다. 자, 이렇게 난 얘기를 해요. 어제, 지금, 내일이라고 했을 때 이건 안 써도 됩니다. 어제, 지금, 내일 밥을 먹땡다. 여기다가 넣을 수 있는 말들이 있잖아. 어제 먹땡다, 지금 먹땡다, 내일 먹땡다. 뭐 들어가? 나는 어제 밥을 먹었다. 지금 내가 먹는다. 내일 먹을 것이다도 미래 표현 맞습니다. 먹을 것이 맞는데 한 글자 가지고 얘기를 해봐. 내일 먹겠다가 들어가겠지. 이게 선어말어미야. 먹다 가운데에 낑기는 그지? 어말어미 다라는 어말어미 중에서 종결어미예요. 다라는 어말어미 하나 앞에 오는 선어말어미라는 게 있겠지, 그지? 그걸 여기 끼우는 거야, 그지? 선어말어미. 과거 먹었다, 지금 먹는다, 내일 먹겠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먹다 말고 하나 더 보면은 보다 가지고도 해보는 거야. 보땡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어제 보았다라고 하지. 영화를 어제 보았다. 지금 뭐라고 해? 지금 보는다라고는 안 하잖아. 영화를 지금 본다라고 하죠. 그죠? 본다. 그 다음에 선어말하면 똑같죠. 보겠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보엇이 있고 아시 있고 이건 똑같은 겁니다. 이 형태라고 하는데 같은 역할을 하면서 형태만 조금 다른 거야. 그 다음에 는도 니은이랑 똑같은 역할을 하지. 내가 밥을 먹는다, 본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개수는 아예 똑같습니다. 보겠다, 먹겠다 이런 것들이 동사의 과거, 현재, 미래지. 그지? 근데 왜? 봐봐. 동사랑 형용사를 구분한 이유가 있겠지. 어떠하니까? 이 두 개를 시제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그죠? 그게 중요한 거거든.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예쁘다를 좀 써볼게요. 형용사인 예쁘다를 써봅시다. 예쁘땡다인데 여기에 이제 들어갈 말을 과거, 현재, 미래를 해보자고요. 어제 그녀를 어제 봤는데 막 어제 그녀가 참 예뻤다라고 되겠죠. 탈락되고 그죠? 예뻤다. 지금 자 이건 뭐 들어가? 동사 같은 경우에는 먹다 보다 현재 시제 뭐였다? 먹는다 본다였어요. 그럼 니은이나 는이었네? 들어가 봐. 지금 예쁘는다라고 합니까? 아니야. 그럼 예쁜다야? 그것도 아니잖아. 그럼 뭐예요? 안 붙지. 안 붙는 게 현재 시제입니다. 형용사는 그게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시제 표현할 때 현재를 정말 강조를 하거든요. 현재는 별표 2개 칩니다. 현재 시제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알겠지? 그럼 여기다가 과거는 똑같아. 예뻤다. 똑같이 있습니다. 높다 봐봐. 높았다 이렇게 하잖아. 그지? 근데 현재 시제가 선어말어미가 없다. 기본형 사전 형태 그대로 현재를 드러낸다. 미래는요. 개 똑같이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서 한번 얘기해 주면 미래는 아예 동사 형용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 미래를 그렇게 썩 매력 있게 보지 않습니다. 문제에서 그렇게 막 어렵게 나오지 않거든. 차라리 get이라는 선어말어미 가지고 많이 나오지 미래 시제 어쩌고 저쩌고 요거 가지고는 동사 형용사를 낚으려는 경우는 없다. 왜? 똑같으니까. 그죠? 현재가 많이 나옵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과거는 살짝 비슷해요. 지금까지는 똑같지만 다른 게 하나 있거든. 그지? 요렇게 일단 써놓겠습니다. 먹었다, 먹는다, 먹겠다. 예뻤다, 예쁘다, 예쁘겠다. 요렇게 들어가는데 요게 끝이 아니지. 요건 이제 선어말어미 한 거고 관형사형 어미를 봐야 돼요. 먹땡,
띄우고 밥이라고 해봅시다. 자, 내가 어제 먹땡밥 다 넣을 줄 알잖아. 뭐야? 어제 뭐밥? 내가 어제 먹은 밥, 지금 먹는 밥, 내일 먹을 밥. 이게 이제 관형 사용어미 은는 을던입니다. 제발 은는이가 하지 말라 했어. 은는이가는 세트가 아니야. 알겠지? 은는 만도요 보조사, 이가 에서 깨서 뭐 이런 거 격조사 들어가야 되고요. 지금은 조사도 아니고 아예 어미로 한 거야. 은는 을던 관형 사용어미. 내가 어제 먹은 이은밥, 은밥. 이게 은이 먹다처럼 자음으로 어간이 끝났으면 먹은이 되는 거야. 자음 뒤에 바로 은. 그 다음에 모음으로 끝난 보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제 본 영화 해가지고 니은만 붙잖아요. 그래서 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이은 이렇게 어제 먹은 밥, 어제 본 영화 이런 식으로. 그럼 현재는요? 그냥 는이야, 는. 그리고 이거 진짜 이게 다른 겁니다. 이건 선어말 어미 는이고 이건 관형사용 어미 는인데, 자 선어말 어미니까 중간에 낑기는 애라서 이 짝대기도 앞뒤로 다 붙여주잖아요. 이거 나름 의미 있어. 앞뒤로 짝대기 붙여주는 이 는이고, 이건 앞에만 짝대기를 붙이지. 왜? 얘는 어절의 가장 뒤에 붙는 어말 어미 중에서도 관형사용 어미거든요. 그래서 짝대기 는이냐 짝대기는 짝대기냐 두 개는 다른 거. 그리고 이건 애초에 이 형태도 없어요. 이거는 나는 지금 영화를 본다, 지금 밥을 먹는다처럼 이렇게 다르잖아, 그지? 이런 걸 이 형태라고 한다 했어. 똑같은 역할을 하지만 형태가 다른 이 는과 니은은 똑같은 녀석인데, 요거는 보다든 먹다든 똑같이 씁니다. 내가 지금 보는 영화, 내가 지금 먹는 밥, 이런 식으로, 그지? 그래서 난 요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동사에만 결합되거든. 뭐뭐 하는 중이 되면 동사야. 그래서 내가 밥을 먹는 중, 길을 걷는 중, 뛰는 중, 영화를 보는 중 이렇게 되면 동사예요. 형용사는 이 관형사용어미 는이 결합이 안 돼. 그래, 이걸 왜 좋아하냐면 이 형태도 없잖아. 그러니까 안 헷갈리거든요. 그죠? 그래서 는 중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동사는 현재 시제의 관형사용어미가 는이다. 짝대기는. 그다음 미래는 내가 내일 먹을 밥, 내일 볼 영화 이런 식으로 해서 을이 됩니다. 자, 요렇게 하면 끝났네 거의. 딱 먹었다, 먹는다, 먹겠다, 먹은 밥, 먹는 밥, 먹을 밥 이런 식으로 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했고, 형용사 같은 경우에 한번 넘어가 보자고. 자,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예쁜 그녀라고 했을 때, 자 관형사용어미 갑니다. 예쁘 땡 그녀인데, 어제 예쁘 땡 그녀, 지금 예쁘 땡 그녀, 내일 예쁘 땡 그녀를 할 건데, 일단 는은 안 돼요. 자, 관형사용어미에는 은, 는, 을던이 있다라고 지금 잠시 얘기를 했는데, 은, 을던 중에서 형용사는 는이 안 돼. 그게 특징이라고 했어요. 는이 안 되는데 은, 을, 던이 남았어. 이거 세 개 중에서 뭐가 과거고 뭐가 현재고 뭐가 미래일까라고 얘기했을 때, 예쁜 그녀, 예쁠 그녀, 예쁘던 그녀가 있잖아. 그지? 뭐가 과거야? 예쁜 그녀, 예쁠 그녀, 예쁘던 그녀. 느낌 뭐? 그지? 예쁘던 그녀가 과거야. 그럼 예쁜 그녀는요? 그건 현재지. 예쁜 그녀. 이렇게 예쁜 이은. 자, 그럼 미래는 똑같이 예쁠 그녀가 되지. 그래서 말했잖아. 미래는 아예 똑같다니까요. 그죠? 난 그래서 미래는 물론 이렇게 한 번은 봐둬야겠지만 뭐 미래는 똑같네. 뭐 미래 동사 형용사를 구분을 못 하고 그러진 않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뭐가 달라졌어? 갑자기 또 현재가 완전 다르고 그 현재를 다르게 하는 요소 중 하나가 여기 또 있잖아. 은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어디였어? 과거였는데 형용사니까 현재로 지금 와버렸죠. 그죠? 요걸로 이제 많이 낚는다고요. 문제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자 봅시다. 이렇게 쓰는 거야. 높은 빌딩하고 높은 빌딩, 내가 먹은 밥이라고 했을 때 똑같은 관형사용어미 은이은이 붙었어요. 하지만 이거 두 개는 시제가 다르지. 그 이유가 뭐다? 높다는 형용사고 먹다는 동사기 때문에 똑같은 은이은이라는 관형사용 어미가 왔지만 다른 시제다. 다른 시제야. 썼잖아 지금. 너희는 안다니까. 근데 높은 빌딩, 어제 높은, 지금 높은, 내일 높은 했을 때 지금 높은이란 말이야. 그치? 근데 먹은 밥이 어제 먹은, 지금 먹은, 내일 먹은 했을 때 어제 먹은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은이은이 형용사에서는 현재고 은이은이 동사에서는 과거구나. 요거 가지고 근데 낚이기도 합니다. 많이 낚여요. 알겠죠? 그래서 요걸 좀 알아주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요거 하나 꼭 알아줘. 알겠지? 자, 그러면 요렇게 다 채웠는데 하나 지금 안 채운 게 더는 여기 과거 시제 관형 사용 어미의 동사에도 넣어가야죠. 그럼 됐죠, 그죠? 요렇게 하나 알아주시면 되고, 아까 내가 조했던 관형 사용 어미 는은 뭐다? 동사에만 되기 때문에 뭐뭐 하는 중으로 역시 동사인지 형용사인지를 구분하기 좋다라고 했습니다. 자, 넘어가서 기타 표현.
여기에서 나오는 get이 사실은 더 쓸모가 많아요. 자, 미래 시제 선어 말음이 get이 있지, 그지? 근데 이게 좀 다양하게 쓰는 게 뭐냐면 가능성, 그 다음에 의지, 그 다음에 추측 이런 의미로도 쓰인다라고 하는데 가능성이 뭐냐면 야 그건 내 동생도 하겠다, 그건 내 동생도 할 수 있겠다 이런 느낌. 여기 예를 쓸게요. 내 동생도 하겠다, 내 동생도 알겠다 뭐 이렇게 씁시다. 요 내 동생의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지. 약간 뭐 꼽주는 느낌인가 싶기도 하고. 의지는 뭐다? 나는 반드시 1등급을 받겠다. 이번에는 1등급을 꼭 받겠다. 요게 이제 의지를 드러내는 거겠지. 그지? 이 get이 미래를 드러내는 게 아니야. 내 의지, 어떤 누군가의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때 이 추측, get에서는 난 추측을 제일 좋아합니다. 왜? 자, 예문 써볼게요. 어제 서울에는 눈이 왔겠다. 이렇게 보자. 눈이 왔겠다. 자, 내가 정확하게 썼어요. 어제 서울에는 눈이 왔겠다. 뭐 부산에는 어제 추웠는데 비가 왔는데 서울에 눈이 왔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미래입니까 갑자기? 이게 미래야? get이 쓰였다고 해서 미래입니까? 아니죠. 시제는 지금 다른 걸로 이미 표현을 했지. 어떤 거? 어제 왔다 가지고 여기 오앗이잖아요. 그죠? 선어 말음이 at을 통해서 어제와 at을 통해서 과거를 나타내고 그럼 get이 갑자기 과거랑 미래가 섞여 있는 거야? 그게 아니지. 그지? get은 뭘 드러낸다? 추측을 드러낸다. get은 추측입니다. 그죠? 요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get만 보고 미래 시제 선어 말음이 쓰였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제발 문장을 보고 어떤 경우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추측으로 쓸 때는 시제와 별개입니다. 시제와 별개. 그냥 진짜 추측의 의미만 있어요. 이게 과거거든. 그죠? 그 의미로 get이 오히려 많이 나온다. 미래 시제 선어 말하면 요 get보다는 요런 식의 또 다른 의미의 get으로 많이 쓰이고요. 요런 게 좀 문제로 내기 좋죠. 그죠? 자, 그다음 엇은 단절된 과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단절된 과거. 그다음에 요런 것들은 뭐 사이가 나빴었다 이런 거 나쁘다에 엇을 붙여서 사이가 나빴었다 이렇게 써. 그럼 지금 어떠하다? 좀 좋아졌다는 거겠죠, 그죠? 나빴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더 이거는 해상의 선어말음이라고 하는데요. 야, 걔 공부 잘하더라. 어제 나 걔 축구하는 거 봤는데 축구 잘하더라. 이런 식으로 내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 과거에 회상해보는 해상의 선어말음이다. 그 다음에 엇을 하나 좀 쓰고 싶은데 엇은 이거 그냥 과거 시제 선어말음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그냥 미래를 드러내는 경우가 있어요. 미래를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면 나는 이제 혼났다. 아직까지 혼 안 났어. 아직까지 혼나지 않았는데 숙제 안 했는데 나 이제 혼났다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할 때 있죠, 그죠? 그런 경우에 혼나다에 at을 붙인 경우가 이때는 미래를 드러내기도 한다라는 거 되게 다양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충분히 이해를 할 거고 쓰고 있을 겁니다, 그죠? 여기까지 하면 이제 시제가 된 거고요. 시간 표현에서 여기서 난 좀 강조하는 건 제발 요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 바라시를 주어로 얘기했을 때, 사건시를 주어로 얘기했을 때 과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다음 앞서다라는 말이 이전이라는 말이다라는 것과 이 표는 분명 나는 완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어디? 현재. 특히 현재가 동사와 형용사가 다르기 때문에 요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고 그 중에서 은이은 주의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동사 형용사가 완전히 딱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먹은 밥 과거, 예쁜 그녀 현재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get에서 추측 요거. 추측의 의미를 쓸 때는 시제랑 관련이 없다. 과거 추측, 현재 추측, 미래 추측 다 돼요. 야, 지금쯤 도착했겠네 친구가. 지금쯤 서울에 도착했겠네 친구. 이렇게 얘기할 때 그죠? 그냥 현재 추측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거. 자, 넘어가서 자, 동작상입니다. 자, 동작상이라는 거는 시제랑 또 다르게 보조 용언, 그 다음에 연결 어미 가지고 동작상이라는 걸 만들어내는데 뭐냐면 진행상과 완료상이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 완료된 거인데 자, 내가 4개를 알려줄게요. 있다, 가다, 버리다. 자, 아직 안 써도 돼. 고 있다. 자, 이렇게 고 있다. 맞죠? 자, 내가 막 이렇게 4개를 썼어. 근데 이 4개 너희 해보면 알아요. 죽다 가지고 넣어봐. 죽어 있다, 죽어가다, 죽어버리다, 죽고 있다 있잖아, 그지? 이 4개 중에서 2개는 진행상이고요, 2개는 완료상이거든요. 한번 써봐. 죽다 넣으면 돼. 죽어 있다 뭐야? 그죠? 그다음 죽어가다 뭐야? 죽어버리다 뭐죠? 죽고 있다는 뭐야? 넣었지. 자, 가보자. 우리 넣어보자고요. 죽어 있다 어디 들어가야 돼? 있다 완료. 이미 죽어 있는 거야.
이게 죽어 있는 거, 그지? 그다음 죽어가다 뭐야? 이렇게 죽어가는 거잖아.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진행. 그다음 죽어버리다 어디? 그치? 죽어버리다도 이미 완료지. 이미 죽어버린 거. 죽어버린 거, 그지? 그다음에 죽고 있다 어디? 여기. 죽고 있다 진행이겠죠, 그죠? 죽고 있다, 죽어가다 이런 게 진행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뭐 죽다라는 단어가 좋은 건 아니지만 이거만큼 와닿는 단어가 없어서 죽다로 넣어놨습니다. 죽다 넣어보면 좀 쉬워. 죽어 있다, 죽어가다, 죽고 있다, 그 다음에 죽어버리다 뭐 이런 식으로 넣어보면 딱딱 나옵니다. 근데 내가 중의성이라고 해서 하나 넣은 게 있죠. 고 있다가 중의성이 있어요. 이건 좀 딱 중요한데 고 있다. 예를 들면 난 얘는 파란색으로 씁니다. 너희 지금 옷을 입고 있다. 자, 너희가 지금 옷을 입고 있는 상태로 뭐 강의 듣고 있겠지만 입고 있다가 집에서 이제 등교 준비할 때 그것도 뭐야? 옷을 입고 이제 막 팔을 집어넣고 있는 것 옷을 입고 있다잖아요. 즉 두 가지가 다 되죠. 진행도 되지만 지금 너희가 입고 있는 옷을 입고 있죠. 다들 입고 있죠, 그죠? 그 지속 완료라고 볼 수 있고 혹은 지속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중의성이 있다고요. 요 말만 가지고는 옷을 입고 있다가 진행인지 아니면 입고 있는 상태의 지속인지 모르죠, 그죠? 요런 거를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요 앞에 근데 여기 중요한 거 상황을 줄 때가 있어요. 이것만 보면 중의성이야. 근데 만약에 중의성을 해소할 수도 있죠. 어떻게? 자, 옷을 입고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요 앞에다가 뭐를 넣어볼까? 뭐를 넣었을 때 생각나는 말이 없네요. 근데 이 앞에다가 예를 들면 내 친구가 근데 그것도 중의성 있는데 내 친구가 예쁜 옷을 어제 산 뭐 예쁜 옷을 입고 있다라고 했을 때 진짜 아직도 그렇게 해도 중의성은 해소가 안 되죠, 그죠? 지금 진짜 예쁜 옷을 지금 막 팔을 집어넣고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진짜 입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고. 근데 문장에 따라서 이 중의성을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근데 봐줘야 된다라는 거. 알겠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도. 이 말에 어떻게 하면 중의성을 해소할 수 있을지. 오케이? 그러면 진행상, 완료상도 끝이 났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동작상과 시제. 그렇지. 요거를 또 잘 해야 되는데 애들이 완료라고 하면 다들 완료상이면 과거인가?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진행상이면 그럼 현재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건 별개예요. 자, 밑에 책을 보고 있었다만 봅시다. 어제 책을 보고 있었다. 고 있다. 자, 죽고 있다 생각해봐. 죽고 있다 뭐였어? 그렇지, 진행이란 말이죠. 일단 진행이야. 그런데 진행이라고 해서 현재가 아니라고. 보세요. 어제 보고 있었다며. 어제 보고 있었다라는 건 ot과 어제라는 걸 통해서 과거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제 책을 보고 있는, 책을 읽는 걸 보고 있는 진행. 그지? 그래서 과거, 진행 따로따로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걸 알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별개다. 자, 이렇게까지 하면은 이제 시간 표현이 1호는 끝났습니다. 1호는 끝났는데 크게 뭐가 없죠, 그죠? 근데 꼭 여러분 알고 있는 거겠지만, 그죠? 복습 좀 하고, 요 빈칸도 한번 채워보려고 노력해보고, 그죠? 요 빈칸도 채워보려고 노력해보고, 선어말음이랑 관형사형어미가 어떻게 다른지도 해보고, 다 직접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건 뒤에 사실 또 문제도 있잖아. 그 문제를 풀다 보면 역시나 익혀지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잘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시간 표현은 하고요. 또 남은 강의 있으면 열심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